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분 섭취와 진정한 진액 보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진액 보충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과 관리만 제공한다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진액은 단순한 물이 아닌 영양 성분을 포함한 질 좋은 체액입니다. 둘째, 진액 부족은 현대인의 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물만 마시는 것으로는 진액을 완전히 보충할 수 없습니다. 넷째,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꾸준한 실천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장기별 진액 보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렸지만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진액 관리에 새로운 접근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 영양소가 체내 진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 구성에 필수적이며 체액의 건강한 순환을 돕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 E, 셀레늄 등이 세포 수분을 보호합니다. 전기적으로 충전된 미네랄, 특히 셀레늄, 마그네슘, 칼륨은 세포 수화에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체내에서도 생성되지만 식이를 통한 보충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최신 추세는 맞춤형 진액 검사입니다. 일부 한의원과 건강클리닉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액 상태를 평가합니다. 설진혀 진단으로 혀의 상태로 체내 진액 상태를 평가합니다.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로 혈액순환과 체액의 질을 평가합니다. 바이오임피던스 분석으로 체내 수분의 분포와 세포 수화 상태를 측정합니다. 피부 수분 측정으로 피부의 함수율과 탄력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접근은 자신의 진액 부족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진액 관리는 더욱 과학적이고 개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체액 균형 모니터링, 개인의 유전자와 생활 습관에 맞춘 진액 보충 프로그램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랜 지혜와 현대 과학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피부는 건조하고 눈은 항상 따갑고 건조한 느낌이 드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수분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더 마시지만 사실 이것은 체액 부족,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액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진액이 무엇인지, 왜 물만 마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액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 10년간의 건강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액이란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체내의 수분을 크게 혈과 진액으로 구분합니다. 혈은 혈액을 의미하고 진액은 혈액 외의 모든 체액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진액에는 침, 위액, 장액, 관절액, 눈물, 피부의 수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진액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양소와 면역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영양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진액은 체내 세포외액, 림프액, 점액, 장액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인데 이 중 세포 내부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진액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의 윤활 관절, 장기, 조직 사이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둘째, 영양 공급 각종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셋째, 해독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보습 피부, 눈, 입 등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다섯째, 체온 조절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진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진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적인 입마름과 목마름,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 건조와 따가움, 충혈이 생깁니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 각질이 심해집니다. 변비 또는 딱딱한 대변이 나타납니다. 관절 통증과 뻑뻑함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갈증을 느끼지만 소변은 진한 노란색을 보입니다. 면역력 저하와 잦은 감기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진액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액이 부족해질까요? 현대인들의 진액 부족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 수분 대사를 방해합니다. 둘째, 불규칙한 식습관, 특히 과도한 당분, 카페인, 알코올 섭취가 문제입니다. 셋째, 에어컨과 히터 사용으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넷째, 수면 부족으로 체액 재생산과 균형에 중요한 수면이 부족합니다. 다섯째, 약물 사용에서 일부 약물은 체액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섯째,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눈의 진액이 고갈됩니다. 일곱째, 노화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진액 생성이 감소합니다. 여덟째, 신장과 비장 기능 저하로 한의학에서는 이 장기들이 체액 균형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으로는 진액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진액 부족은 단순히 건조함의 문제를 넘어 현대인의 다양한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액 부족과 면역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점막입니다. 코, 입, 호흡기, 소화기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면역 방어 기능이 약해져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과 호흡기, 점막의 수분 함량이 정상보다 20% 낮은 사람들은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수분이 아닌 질 좋은 진액이 점막을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진액 부족과 현대 질환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루푸스 등은 체내 윤활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세포 수준의 수분 및 영양 전달 장애와 연관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는 장내 점막의 진액 부족으로 인한 장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도 한의학에서는 진액과 음혈 부족이 불면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두통은 진액 부족이 뇌척수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체액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서양의학은 단순히 수분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동양의학은 수분의 질과 순환에 더 중점을 둡니다. 최근 서양의학에서도 세포 수화 셀리얼러 하이드레이션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수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는 한의학의 진액 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말은 맞지만 진액 부족에는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째, 진액은 단순한 물이 아닌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 전해질이 포함된 복합체입니다. 물만 마시면 이러한 성분들이 부족해집니다. 둘째, 체내에서 물이 제대로 흡수되고 유지되려면 특정 영양소와 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와 조직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한의학적으로는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진액이 적절히 순환합니다. 단순히 물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순환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넷째, 소화기관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경우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물과 진액은 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한 물 HEO가 체내 진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투압 차이에서 진액은 특정 농도의 전해질과 단백질을 포함해 세포막을 통한 수분 이동을 조절합니다. 점도에서 진액에는 히알루론산, 뮤신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적절한 점도를 유지합니다. pH 버퍼 능력에서 진액은 체내 산마이너스 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버퍼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에서 진액에는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역 물질에서 진액은 면역글로불린, 라이소자임 등 면역 물질을 포함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체 내 진액을 구성하는 물 분자는 일반 물과 달리 특정 구조 스트럭처드 워터를 형성해 세포와 상호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왜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효과적으로 보충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진액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이요법을 통한 진액 보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액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로는 배가 있는데 한의학에서 폐와 대장의 진액을 보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추, 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면서도 영양소가 함께 있어 진액 형성에 좋습니다. 콩류와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해조류 다시마, 미역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체내 수분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백합, 연근, 연꽃씨는 폐의 진액을 보충합니다. 은행, 대추, 밤은 진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 작용하며 진액 생성을 돕습니다. 젤리 형태의 식품은 콜라겐이 풍부해 체내 수분 유지에 도움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식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석류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세포 수분 보존과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특히 피부 진액 회복에 탁월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 세포막을 강화하고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흰 목이버섯 백목이은 중국 전통의학에서 미인버섯으로 불리며 피부와 폐의 진액을 보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알루론산과 유사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구기자는 간과 신장 기능을 강화해 체액 대사를 개선합니다. 감입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체내 진액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진액 보충 음료 레시피를 소개해드립니다. 진액 보충 차 레시피에는 대추 5개, 생강 3쪽, 대파 흰 부분 2뿌리, 물 1리터를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30분간 끓인 후 꿀을 넣어 마십니다. 하루 2-3잔씩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시청자가 가장 좋아한 진액 스무디 레시피로는 백목이버섯 10gml 불린 것, 배 2분의 1개, 오이 2분의 1개, 아보카도 4분의 1개, 구기자 1큰술, 꿀 1큰술을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세요. 이는 피부 진액 보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과식과 폭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합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진액 회복에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가벼운 운동은 기의 순환을 도와 진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특히 취침 전 1시간은 피하세요.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한방치료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진액 보충 한약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치료는 진액 순환을 돕는 경락과 혈자리를 자극합니다. 약선요법은 약재와 식재료를 결합한 식이요법입니다. 쑥뜸은 신장과 비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자신의 체질에 맞는 진액 보충법은 무엇일까요? 사상 체질에 따른 맞춤 방법을 소개합니다. 태양인은 상체에 열이 많고 하체가 차가운 경향이 있어 신장 기능 보강이 중요합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검은 콩, 검은 깨, 호박,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는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 알코올, 카페인이 있습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이 있습니다. 소양인은 열이 많고 진액이 쉽게 고갈되는 체질입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오이, 수박, 배, 무, 연근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는 양념 강한 음식, 튀김, 술이 있습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요가, 태극권이 있습니다. 태음인은 소화기관이 강하나 폐 기능이 약해 폐 진액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배, 은행, 백합, 도라지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는 과식, 기름진 음식이 있습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 심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소음인은 소화기관이 약하고 찬 음식에 민감하므로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 좋습니다. 추천 식품으로는 생강, 대추, 밤, 인삼, 찹쌀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는 차가운 음식과 음료, 날 음식이 있습니다.
추천 운동으로는 따뜻한 환경에서의 스트레칭, 기공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진액과 뷰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건강의 80%는 유전이 아닌 관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외부 보습이 아닌 내부 진액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체내 진액이 부족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 진액이 풍부해지면 피부 탄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맑아집니다. 작은 주름이 감소합니다. 여드름과 염증이 줄어듭니다. 화장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모발 건강도 진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피가 건조하면 비듬, 가려움, 모발 손상이 증가합니다. 진액이 충분해지면 두피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모발의 윤기와 탄력이 증가합니다. 머리카락 끊어짐이 감소합니다. 새로운 모발 성장이 촉진됩니다. 눈의 건조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시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물의 질도 중요한데 눈물도 진액의 일종입니다. 눈의 진액이 회복되면 눈의 피로도가 감소합니다. 충혈이 줄어듭니다. 시력 선명도가 향상됩니다. 콘택트 렌즈 착용 시 불편함이 감소합니다. 진액과 뷰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고급 화장품 브랜드들이 내부 수분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진액 충만도가 노화 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진액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노화 징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임에도 피부와 관절이 50대처럼 유지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내 진액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생 동안 진액을 보충하는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진액이 충분해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눈의 건조함이 사라지고 반짝임이 돌아옵니다. 입 마름과 목 건조함이 해소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원활해지고 변비가 개선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어 잦은 감기가 줄어듭니다. 전반적인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여성분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눈 건조와 피부 건조로 10년간 고생하셨는데 물을 하루 3리터 이상 마셔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진액 보충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인공 눈물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예전만큼 많이 마시지 않아도 건조함을 덜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만성 관절통을 겪던 5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관절 보조제를 복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액 보충 식이요법과 함께 체질에 맞는 운동을 병행한 결과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관절액의 질이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30대 직장인 남성의 경우입니다.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던 이분은 진액 보충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백목이버섯과 구기자 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8주 만에 에너지 수준이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체내 진액이 균형을 찾으면서 세포 수준의 에너지 생산이 원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일반적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주차에는 목과 입의 건조함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3에서 4주차에는 피부의 촉촉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눈의 건조함이 줄어듭니다. 1에서 2개월에는 관절 불편함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2에서 3개월에는 면역력 강화로 감기 같은 잦은 질병이 줄어듭니다. 3에서 6개월에는 모발과 손톱의 건강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기준점 이동 현상입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액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진액 보충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해두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 눈물을 하루에 몇 번 사용하는지, 피부 각질이 얼마나 심한지,
관절 통증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그러면 3개월 후 돌아보았을 때 명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계적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개선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각 장기와 조직마다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입과 목의 건조함이 가장 먼저 개선되고 그 다음으로 피부, 눈, 관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장기와 모발 순으로 회복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며 진액 부족의 정도와 실천 방법의 꾸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진액이 부족했던 분들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몇 주간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는 데에는 약 1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몸의 각 조직마다 세포 재생 속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장 점막은 2에서 3일마다, 피부는 약 27일마다, 간은 약 150에서 500일마다 재생됩니다. 이런 재생 주기에 맞춰 진액을 꾸준히 보충하면 장기와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내 경우는 너무 심각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10년 이상 만성 건조증을 겪던 분들도 진액 회복을 통해 놀라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단,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액 보충은 빠른 해결책이 아닌 생활 방식의 변화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미 여러분의 몸은 이 순간에도 자가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과 재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진액을 채우는 여정은 단순한 건강 회복을 넘어 자신의 몸과 더 깊이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건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지만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진액은 생명의 근원이자 건강의 기초입니다. 오늘부터 진액을 채우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